미국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의회가 재정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물을 내놓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앞당겨질 것이란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29.6포인트 0.81% 하락한 15,843.53에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56.68포인트 1.4% 떨어진 4,003.82를 기록했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20.4포인트 1.13% 낮은 1,782.22를 기록하며 다시 1,8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틀 연속으로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 의회가 재정협상 타결을 이뤄냄에 따라 조기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더 커진 탓이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100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24% 내린 6,507.72로 거래를 마쳤고 독일 닥스 30 지수는 0.41% 하락한 9,077.11에 프랑스 카크 40 지수 역시 0.1% 밀린 4,086.86에 각각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예산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예산안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합의안은 시퀘스터, 즉 자동 예산 삭감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앞으로 2년간 전체 지출을 850억 달러가량 줄여 재정 적자 규모를 230억 달러 정도 감축하게 됩니다. 대신 시퀘스터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지출은 630억 달러 늘림으로써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쇄하기로 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11월 재정 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재정 적자가 1,35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인 1,721억 달러와 전문가 전망치 1,426억 달러보다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재정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줄어든 3,177억 달러였고 세수는 전달보다 13%나 늘어난 1,820억 달러였습니다. 이 재무부는 재정 상황이 개선된 이유가 고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열리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연방준비제도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에 대한 초과 지급 준비금 금리를 현행 0.25%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연준은 경제지표 구조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로 인해 시장금리가 크게 뛸 것 또한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초과 지정 금리 인하는 연준이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부의장에 스탠리 피셔 전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셔 전 총재는 제넷 옐런 연준 부의장이 의회 인준을 받아 내년 2월 신임 의장에 취임하게 되면 그 후임으로 임명됩니다. 피셔 전 총재는 MIT 교수 시절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을 지도한 스승이기도 한데요. 백악관 측은 이미 임명 의사를 타진했고 피셔 전 총재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진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예산안의 합의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은 오히려 조기 양적 완화 축소가 시행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 안팎으로 빠졌고 다우지수가 전날 16,000선이 붕괴됐었는데 간밤에는 S&P 500 지수의 또 다른 마디 지수인 1,800선이 반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나스닥은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크게 빠지면서 제법 많이 하락한 1.4%의 낙폭을 간밤에 기록하게 됐었는데요. 11월 재정 적자가 많이 줄었지만 이마저 호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잠정 예산안 합의를 악재로 읽었을까요?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더딘 행보를 보였던 정치권이 갑자기 뭔가 합의를 이뤄냈다? 시장은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 증시도 같은 이슈로 빠지고 말았는데 우리 장이 더 문제죠. 12월 들어서 딱 한 번밖에 오르지 못했었는데 전일 1,970선까지 허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는 날이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 변수가 있는데 이 파고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출발진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청초놈의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신창원 대표님 연결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리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천음 신창원입니다. 네, 전에 우리 장도 외국인들 매도까지 있었고 1980선을 내준 데 이어서 어제 아시아 증시 전체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장의 중에 2% 이상 급락하면서 2200포인트를 내주기도 했었는데 테이퍼링 우려가 다시 고개를 좀 드는 것도 같고 전체적으로 선물옵션 동시만기 하루 전에 선물 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했지요. 오늘 드디어 동시만기인데 필요한 전략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가가 종가에 반등할 걸로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께서 투매에 동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제가 개거품 물고 여러분에게 대놓고 욕을 좀 하겠는데 돈을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잃어가지고 뭐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청송촌놈이라는 말을 청송촌놈 내자를 가슴 깊이 박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코스닥 자체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우리 앵커 에리나님도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갔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반등할 때 515 이상에서 오버슈팅이니까 매도해라. 분명히 480 간다고 했는데 끝까지 그놈의 산타 할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 잡았습니다. 그래서 멍게덩거리같은 산타 할배 오늘 뭐로 짓거리는지 한번 보시고요. 일단 여러분 코스닥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제 친구가 코스닥하고 원수저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스닥은 저는 이번에 480 하방 이탈한다 확신하니까 여러분 알아서 개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는 어쨌든 간 여러분 오늘 위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자체가 일단 주가 자체가 심리도 자체가 워낙 지금 침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 만약에 갭 하락한다면 주가 자체가 저는 반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우리나라 주가가 이미 선반영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10포인트 전후에서 떨어졌다가 주가가 보합 전후까지 주가가 반등을 한번 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1950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양다리 걸치다가 찢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까지 가는 건 맞지만 지금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 주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반등 후에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동평균 자체가 역별 완성됐다. 보통 역별 완성되면 주가 자체가 한번 또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전체 장 자체는 약세장이라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박아두고요. 산타 할아버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미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장 나빴다가 크리스마스 전후에 조금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한국 우리 개미들을 위해서 지금 몸을 조금 일으키고 지금은 링겔만 맞고 있으니까 산타 전후에 큰 수익보다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때 반등이 있지. 지금 그 전에 산타 할아버지가 늦게 오셔가지고 거의 반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 선물 3월물 갖고 계시는 12월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침에 사 넣으시고 여러분 옵션 매매는 오늘 빨래판으로 매매하시면 수익이 꽤 한번 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를 짧게 해라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봐서는요. 일단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랭스밴드와 기준선에 이제 이 저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가이 뛰어넘지 못한다. 제가 누차 했는데도 산타 릴레이 있다 해다가 이제 다음 주 가야 된다. 옵션 만기 봐야 된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반등 국면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리고 오늘 반등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내일 반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도 자체가 시까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 혹시 현금이 여러분이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혹시 현금이 있다면 저점 매수, 어떤 종목 저점 매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저점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고객예탁금이 별로 없다. 저도 고객예탁금 절대 제가 안 된다겠죠. 고객예탁금 이제 서서히 제가 워낙 고객예탁금에 대해서 크레임을 거니까 고객예탁금 없으면 주가가 이제 안 뜬다. 그런 뻐꾸기들이 저를 따라하고 있는데 일단 고객예탁금이 회복되지 않으면 장 자체는 계속 지그재그로 계속 플랫형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객예탁금을 여러분 크게 오를 때까지는 주식을 마음 놓고 하는 건 안 된다. 거기다가 신용이 오늘부터 최근부터 떨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 자체 신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2개월에서 늦어봐야 3개월인데 코스닥 자체가 여러분 10월에 걸었던 종목들 특히 여기서 개별주 간다고 뻐꾸기들이 뻑꾹뻑꾹 걸었던 분들이 지금 신용 만기가 됩니다. 코스닥이 종가가 계속 약한 이유가 신용 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코스닥 주식은 아직까지도 신용이 줄어들 때까지는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선물 나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 얇은 길을 다 자르시기 바랍니다. 선물 콜 옵션 콜 이게 뭡니까? 11월 달에 그만큼 당하고 6월부터 계속 당하고 돈도 많습니다. 왜 내 말 안 듣습니까? 그 잡놈의 방송, 와우 방송, 거무토마다 그런 거 다 끄세요. 그 나쁜 놈들입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 푸시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 양다리 걸쳐가 다 죽입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같이 기 얇은 사람들 선물 옵션 주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울경제방송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같은 인간들은 주식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집구석 망구입니다. 하지 마세요. 선물 콜 갖고 있고 콜 옵션 콜 갖고 있는 사람들 부모님 비싸게 머리를 박고 피를 흘리세요. 반성하세요. 그만큼 내가 말렸는데도 양다리 걸치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장렬히 전사하셨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평균 가격 65 하방이라 했죠. 이게 뭡니까. 지금 이미 300만 원 깨져 있습니다. 옵션은 몇 배요? 300만 원 옵션은 몇 배입니까? 9배 정도 손해가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내 말 안 들으실랍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11월 만기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분명히 푸시라 했는데 전부 콜이라 해가지고 2조 터졌지 않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쉬려면 쉬어라고 했는데 왜 안 쉽니까? 고객예탁금 총 맞았는데 전쟁을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위로해 주려고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한번 하는데 이해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밤 끙끙끙 새가 여러분 저때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데 왜 외면합니까? 왜 외면하느냐고요. 제가 이 아침 방송 4년 동안 여러분 헛소리하는 거 맞습니까? 주대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양다리 걸칩니까? 아니잖아요. 2150 간다하는 사람도 빤때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2150 갔는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 죽였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번에 2000포인트 가까이서 정리해라고. 왜 정리 안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상타를 낼 기대했었습니까? 여러분, 선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끝입니다. 여러분, 장렬히 어떻게 해요? 적게 손해본 사람 300만 원, 많이 손해본 사람 얼마? 700만 원씩 손해보고 정리해야 됩니다. 이러고 싶습니까? 저는 이 길을 분명히, 여러분, 진짜 제가 아침에 시황하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애통합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는지요? 왜 내 말을 안 듣습니까? 참 애통합니다. 진짜 애통해요. 어쨌든 간 여러분 장자들은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장은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이지만 반등 타임입니다. 오늘 반등하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반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오늘부터 투매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큰 거는 저 친구가 무슨 이야기나 큰 대세는 분명히 꺾였다. 그렇지만 그 중에 짧은 반등이 나오는 타임이다. 그 타임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물량을 계속 줄여야 된다. 반등 타임을 이용해서. 반등 타임을 위해서 계속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여러분 줄였다가 저점 매수 타임에서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주가가 조금 하락폭에 제가 볼 때는 38%에서 62% 반등하는 장이 크리스마스 장이 조금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시죠?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아니지만 여러분 돈 잃은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도 잊으시고 다음에는
권중조리 하셔가지고 저 말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마시죠. 네 진짜 여러분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청송천을 신청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또 목소리 높이시는 우리 대표님 얘기 들어볼 수 있었는데 특별히 파생에 관한 아주 귀한 조언 솔직하게 들어볼 수 있었고요. 오늘 특별히 동시만기일인데 전강 후약이 예상되고 막판에 반등이 조금 있을 것 같으니까 결코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 하셨습니다. 다만 500선이 붕괴된 이후에도 반등 못하고 있는 코스닥은 480까지 붕괴가 확실시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비중을 축소해달라고 또 한 번 당부의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초명성 멘트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멘토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주는 원화 강세 수혜주 가운데 하나인 여행주로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잘 보셨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하나투어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답답한 주식시장을 떠나서 좀 여행을 좀 떠나고 싶습니다. 한 달 정도 좀 떠나서 갔다 와서 좀 장이 좀 좋아지면 그때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한 2주 전부터는 우리 문자회들한테 종목 추천을 거의 안 했고요. 기존 추천주만 계속 홀딩하고 있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옵션 만기일까지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앞에 그 시향하시는 우리 청송천원 시장한 전문가가 너무 시향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양심적으로는 저도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잘 추천해드린 것 같고요. 오늘까지 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장이 끝나면 만탄이 뭐 돈을 버신 분이나 안 버신 분이나 좀 여행 한번 떠나신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는 하나투어입니다. 경기 소비재, 호텔 및 레저 업체입니다. 대주 지분이 박상환씨 20%, 미래에셋 자산운용 14%, 국민연금공단 10%, 외국계 자산 9%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동사는 전 세계 4만 5천여 가지의 여행 상품을 전국 8천여 개의 대리점들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종합 여행사입니다. 안정적인 영업 네트워크를 주장하고 있는 국내 1위의 여행사로서 풍부한 항공 좌석의 확보, 전 세계 해외 지사를 통한 호텔, 식당 등의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의 여행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여행사를 잘 연구를 해봤더니요. 그렇게 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만 차려서 인터넷만 잘 활용하면요. 재고 상품도 없고 여행 가는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니까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보율이 3,200%로 초우량적인 회사입니다. 그 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등 9개 여행사가 유료 할증료와 항공세를 높게 측정해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바람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업체별로 약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몇백만 원 안 되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으려 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두세 달간 걸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신용비율도 좋고요. 심리도도 안정적입니다. 현재 그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보면 뭐 기관이나 연기금에서 계속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수가는 그 현재가 부근 62,500원에서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장중에 좀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잘 살펴보다가 종가쯤이나 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62,500원 근처에서 65,800원까지 현재가 근처에서 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 7만 원, 2차 7만 5천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 봐도 뻔하지만 여기 뭐 8만 원에 잡아서 들고 지금까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8만 원에 잡으신 분은 현재 한 30% 정도 손실이 났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식에. 그래서 8만 원대에 사셔서 들고 계신 분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종가에 사셔서 1차 7만 원 가신 분은 뭐 7만 원대에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계속해서 들고 계신 분은 한 7만 5천 원까지 계속 들고 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손절가는 6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장, 그리고 동시만기에도 최강 종목으로 한 종목을 또 들고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리뷰 종목 이제 얘기를 좀 이어가 봐야 할 텐데, KT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CEO도 지금 자리가 비었죠. 연말 배당도 축소한다고 저희가 그때 한참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실적도 또 부진하고, 삼중학자 때문에 52주 신저가 3만 원을 드디어 깨더니만 어제 LG U+하고 같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좀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차트를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보면은, 어제는 기관과 연기금 쪽에서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현재가 약 3만 원을 깨지 않으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일주일 전에, KT가 좀 비겁한 공시를 했죠. 주말에, 금요일 날 밤에, 시청자 아무도 모르게 매수세를 모르게 주말에 배당을 내년까지 분명히 주당 2,000원씩 주기로 했는데 줄인다 내지는 안 주겠다 그런 식으로 공시를 내는 바람에 시청자 여러분들 한 7% 정도 손실이 났고 한 달, 두 달 전부터 배당을 믿고 사신 분들은 거의 20% 정도 손실이 나 있죠. 근데 공기업이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비겁하고 뒤통수 치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공기업들은 국민 세금으로 솔직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자신들이 좀 손해가 난다거나 자신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는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20% 이상 손실이 나도 모른 채 한다.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 이사진이나 임원진들은 좀 반성하시고 앞으로도 공기업이나 KT는 먼저 윗사람 눈치보다는 국민들에게 먼저 신의와 정도를 지켜가면서 기업 경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35,550원인데요. 3만 원대를 깨지 않으면 들고 가시면 제가 지난번 2주 전에 추천해서 3% 정도 수익을 주다가 이렇게 급락했는데 KT 임원진 이사진들의 비겁한 공시로 인해서 그랬고요. 일단은 자신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33,000원까지는 가져가 봅니다. 그래서 3만 원 깨지 않으면 좀 관망하시면서 차분히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까지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2년 전업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1년 내내 힘든 적은 처음이에요. IMF도 3개월 만에 극복했고 여러 가지 미국 리먼 브라더 사태나 여러 가지 국내 큰 악재에도 두세 달이면 다 회복이 되고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올해는 1년 내내 종합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힘든 장입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바닥에 있는 종목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들고 가면 이깁니다. 그게 주식시장의 생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비우시고요. 또 이제 오늘 옵션 만기 끝나면 좀 여행도 자제하시고 차분히 안정적으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갑작스런 배당 축소로 손절가 의미를 잃어버린 KT 1차 목표가를 당초 예상하셨던 36,000원이 아니라 33,000원으로 하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리뷰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님의 조언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이 많은 여자 정효림입니다. 이 양적 완화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이제는 좀 내성이 생길 법한데요. 아직도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 상승 기조를 이어갔던 글로벌 증시도 주춤한 모습이고요. 국내 증시는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까지 달아왔는데요. 어려운 장세 속에서 어떻게 종목 대응하면 좋을지 좀 갈피를 잡기 힘드시죠. 잠시 후 포트 운용은 이드코멘토의 AS 들으면서 살펴보고요. 제 위시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구입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휴대전화 케이스에 새로 옷을 입혀줬죠. 그리고 스파 이용권, 가죽 장갑까지 잘 담아봤습니다. 겨울 부츠 구입을 해서 제가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고 있고요. 이미자 디너쇼 티켓까지 최근에 구입을 했습니다. 위시지 리스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도리 담고 있고요. 겨울이 돼서 건조한 사무실 때문에 가열식 가습기까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구스다운을 어서 제 손에 담아봐야 될 텐데 요즘 좀 수익률이 저조를 해서 좀 걱정이네요. 포토 현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봉 20%, 게임빌 20%, 메디포스트 20%, 디오 10%, 쌍용정보통신 20% 현금 비중이 10%입니다. 게임비 39,950원에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8,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메디포스트 74,400원에 들어가는데요. 65,000원에 손절가 이탈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봉 2,425원에 들어가는데요. 목표가 2,800원, 손절가 2,275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디오 8,430원에 들어가는데요. 목표가 만원, 손절가 7,7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쌍용정보통신 1,535원에 매수했는데요. 목표가 2,000원, 손절가 1,3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누적 손익이 요즘 장이 어려운 탓에 좀 줄었습니다. 42만 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도 플러스 1.5%입니다. 네, 이제 제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연일 계속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어깨를 펴지도 못한 채 주춤하다가 결국 손절가 이탈을 하고 말았는데요. 나머지 종목들 좀 AS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게임빌과 디오가 선방해주고 있는데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지수가 급락해도 포트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마감을 했었죠. 일단 메디포스트는 장중에 손절가를 터치를 했는데 그동안의 카티스템의 양호한 시장 반응 그리고 뉴모스템의 이수가 폐질한 예방치료제죠. 이 두 가지 이슈로 상당히 주가가 탄력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그래도 한 3%, 4% 정도까지는 수익 구간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21선을 중심으로 해서 67,100원대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다가 그제부터 약간은 탄력이 둔화되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서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절가를 터치한 상황인데 일단은 121선을 이탈한 상황에서 손절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손절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같이 손절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지수가 급락이 나왔는데도 상승이 나와줬었죠. 현재 45,000원대 돌파 시도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었는데 돌파하는 모습 하지만은 제가 기관 매수세를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기관들이 좀 매수에 임해주면서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 조정에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정도 주가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하면서 기관들이 또 지속적으로 매수에 임해주는지 체크해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오 이 종목이 어제도 상승이 좀 나와주었었죠. 121선에 대한 저항 라인 어떻게 돌파하는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음봉이 나와주었었지만 거래일수로 6거래일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꺾인다라고 한다면 121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폭을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이 종목은 일단은 121선에 대한 돌파 여부 그리고 조정폭을 확인하고 대응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봉이 2,270원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누군가 관리를 하는지 10원 차이로 지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손절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쌍용정보통신 이 종목이 어제 제 포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어서 어제 장중에 5%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2시 넘어서 끌어올리는 양봉 도치의 흐름이 좀 나와주었는데 제가 이 종목은 기가인터넷이라고 현재 미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가인터넷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도 좀 알맞게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오늘 정도 추가 상승의 여지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주가 흐름 보고 결정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AS 잘 들어봤습니다. 신규로 공략할 종목도 하나 꼽아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메디포스트를 대신할 종목 차기의 제2의 대장주죠.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고요. 일단 이 메디톡스 같은 종목이 상승의 연속 성장에 좀 있는 종목이에요.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보톡스라든지 유방 조형물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최근에는 미국 앨런사원의 신경독소 제품이죠. 그 제품에 대한 4천억 가량의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오면서 10만 원대부터 18만 원대까지 급등이 연출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있는 재료가 차세대 메디톡신이 12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인상 상담에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게 러시아 시장이 국내 시장에 80% 정도 수준인데, 제조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출 잠재력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이 러시아 쪽의 제조 승인이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을 좀 이용해서 눌린 매수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을 죽이면서 단기 박스권, 그러니까 큰 급등 없이 개걸음을 보이면서 에너지로 응집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사실 고점 구간이었으면 급등 후에 급락이 있었겠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재료성 소재들이 좀 대기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하고 가자라는 확인하고 가자라는 게 주가에 또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일단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매수에 임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해서 시장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에 임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정도, 목표가는 한 21만 원 정도, 20만 원이 넘어가면 시총 1조 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증권사 컨센서스가 한 23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1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상승이 좀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는 한 16만 원 정도 잡고 30% 비중 잡고 매매해보도록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디포스트를 대신할 종목으로 메디톡스 이 30%의 비중으로 크게 담아봤습니다. 선전 기대해볼게요. 오늘 A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 포트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산안 합의에 따른 테이퍼링 조기 시행 우려 때문에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전일 1970선까지 밀리면서 선반영했다는 분석인데요. 국내 내부적인 변수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12월 동시 만기와 또한 금통위가 같이 예정이 돼 있는데, 금통위는 아마 미국 쪽에서 출구 전략 시기를 점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고요. 올해 마지막 내만여의 날 예상은 제한적이나마 소폭 매수 우위를 보고 있는데, 시장이 오늘 좀 반등을 했으면 합니다. 일단 다음 주 초반 예정된 미국의 12월 FOMC 회의가 있기까지는 관망세가 기본적으로 전제될 것 같습니다. 딱히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좋아질 리 만무하겠군요.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